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글래스 옥션에서 경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큰 선물을 드리고자 오늘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습니다. 나홀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무책이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부동산 등기 실무는요,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았고, 제가 이제 그 경매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강의를 듣고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를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많은 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법원에서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를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연로하신 여성분도 한 70대 여성분도 저한테 수년 전에 경매를 배워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물건을 낙찰받고 직접 등기도 해보고 또 일반 매매도 하면서 직접 나홀로 셀프 등기를 많이 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원에서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이제 소유권 촉탁 등기는 뭐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물건을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일반 매매할 때 등기소 이제 여러분들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등기는 등기소에 방문해서 직접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집에서 전산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부동산 등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으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말이죠. 저한테 경매 배우신 어떤 분이 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증여잖아요. 매매가 아니라 증여인데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 직접 등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람을 느꼈고 그 당사자는 그 등기를 직접 쳐보니까 너무나 그 기분도 좋고 말이죠. 뭔가 어떤 그 삶의 원동력을 가질 수 있고 너무 그 흡족한 그러한 이 얘기를 하면서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나홀로 전문가 집단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나홀로 지식을 통해서 모든 그러한 법률 행위를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지식을 전달하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해서 오래전부터 자료를 써왔던 것이 이번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OT 시간이기 때문에 이 책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머릿말은 여러분이 참고로 이제 읽어보시고요. 넘겨보시면 챕터 1부터 챕터 24장, 24각 24번째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책은 부동산 등기 실무 책으로서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를 여러분 첫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개념이 뭐냐? 부동산 등기의 개념이 나왔어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에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가를 보겠고요. 챕터 2에서는요. 부동산 등기 절차에 대한 개관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절차는 어떠한 절차를 하고 있는가, 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법제적으로 법률적인 개관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이 법제 개관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뭐 채권도 사고요, 또 인지도 붙이고요, 또 역시 등기할 때는 취득세도 내야 되겠죠, 등록면허세도 내야 되겠죠. 그런 과정들을 실무적으로 다 제가 엮어놨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법률들 전반적으로 스케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등기할 때 최초로 등기하는 것이 보존 등기지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 땅에다가 여러분들이 건물을 신청하게 되면 최초로 처음으로 등기부라고 하는 것에 보존 등기하는데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와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구분 건물 있죠, 여러분.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은 각 호수별로 층별 호수별로 구분 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이제 가장 많은 게 뭡니까? 58쪽에 나오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매매. 그렇죠?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라고 하는 건 이제 팔고 사는 거니까 파는 사람이 매도인이 되겠고 사는 사람이 매수인이 되겠죠. 그러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이제 주로 많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여러분이 법원에다 촉탁 등기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만 있으면 됩니까? 누군가한테 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매매하게 되면 여러분은 매도인이 되겠고 사는 사람은 매수인이 되겠는데 이렇게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한테 공부하신 그런 조교들 또는 사장님들이 저한테 공부해서 스스로 낙찰받고 이전 등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 공유자들에게 대지 지분권을 사가지고 공유자들에게 매매할 때 여러분들은 매도인이 되겠고요. 그 사람들은 매수인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무사를 통해서 전문가가 그 법인 그 등기 업무를 대신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런 지식으로 매수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등기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면 여러분 보람도 있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겠죠. 이제 다음으로 제가 실무 강의할 게 이제 양도소득세가 되겠어요. 양도소득세. 그러면 여러분이 팔고 사는 사람은 뭘 낼까요? 취득세를 내거나 등록면허세를 낼 때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도와주게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얼마나 보람있고 흐뭇하고 또 그 상대방으로부터 정말 대우받고 존경받고 정말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세하게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 직계 존비속, 특히 직계 비속이죠.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역시 전문가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런 수수료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자녀들과 함께 등기소에 가서 등기 한번 해보는 것도 큰 공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증여세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할 수 있는 것은요 10년 동안에 육아금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아버지가 성년인 아들한테 증여할 것은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만약에 자녀들에게 증여를 했다고 본다면 10년까지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증여할 때도 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증여가 되겠죠?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이 직접 자녀와 함께 등기소에 가서 직접 등기 업무를 해보는 것도 얼마나 삶에 보람되고 값진 지식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속 등기도 상속인들 간에 등기소에 가셔서 이런 상속 등기하는 것도 얼마나 의미가 있냐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상속 등기도 나홀로 등기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값진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매매가 되었던 증여가 되었던 상속이 되었던 이러한 등기 업무를 해보고 또
공적인 장부라고 하는 그 등기부라는 내용을 볼 줄 알아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재테크입니다. 또 세테크가 되겠죠. 법을 알아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바로 법테크가 되겠습니다. 법테크입니다. 공적인 장부를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기당하고 또 어떤 오류가 발생하고 그래서 많은 여러분 재산에 손실이 생기는 경우를 비일비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법을 알아야만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부동산 등기 실무는요 관련된 법이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이 부동산 등기법도요 법조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 등기법도 제1조 목적부터 110 무려 3조까지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도 113조 법조문이 적은 건 아니죠. 113조가 있고요. 또 부동산 등기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규칙만 해도 166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조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동산 등기법하고 부동산 등기규칙만 해도 법조문이 279개의 법조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러 사람이 토지 한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그러한 공유물에 대한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역시 여러분들이 나홀로 등기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돈을 빌려오면은 근저당권 설정하지요. 또 일반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이나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남한테 돈 빌려주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요. 또 빌려와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렇게 금융기관을 통해서 빌려오는 경우도 있고 친인척들 간에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친구들 간에도 빌려줄 때 있을 때 안전장치를 하고 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도 또한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하거나 저당권 설정할 때도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직접 나홀로 등기하게 되면 많은 비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러한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저성장, 저물가, 저소비, 저고용, 저투자, 저임금, 저물가, 저성장 이러한 시대에 모든 업무를 이제는 나홀로 해야만이 재테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아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바로 지식은 힘의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또 설정된 근저당권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근저당권을 남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빌려온 돈을 갚게 되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 변경 등기, 근저당권 말소 등기. 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전세금을 타인의 부동산에다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약을 얻어가지고 임차권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한 구분이라든가 여러분 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임차인인데요. 임대인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주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임대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보증금을 내줘야 이사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증금을 내주지 않을 때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을 전출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사 가기 전에 법원에 가셔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때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것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등기부 을구에 등기신청 명령을 하고 이사를 가야만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임차권 등기명령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변경 등기, 전세권 말소 등기. 또 여러분
타인의 토지에다가 지상 정착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 되겠잖아요. 지상권 설정 등기, 그리고 지상권 말소 등기, 이런 것들, 그리고 임차권 등기에 관한 업무에 대한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 등기에도요,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에 이제 등기 명령 제도가 있는데요.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만 오늘은 OT 시간이기 때문에 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도 주택 임차권이 있고요, 상가 임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거,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등기란 거 많이 들어보셨죠? 가등기 하게 되면 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담보 가등기, 이런 것만 알고 계시는데요. 가등기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공부합니다. 가등기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대해서도 여러분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등기법은 그 법조문이 113조까지가 있고요. 부동산 등기 규칙이 166조까지 있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부록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실무 강의하면서 법조문도 함께 살펴보면서 아주 부동산 나홀로 부동산 등기 실무를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이 책 한 권에다가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 교재로 진도를 나가면서 아주 실무를 원칙으로 해서 자세하게 나홀로 등기할 수 있는 여러분 실력 배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레스 옥션에 오시게 되면 이런 나홀로 부동산 등기 실무를 실무의 모든 것을 회원을 가입하시고 온라인 강의를 이 책을 구입하시게 되면 무료로 강의를 얼마든지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셔서 하신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 형제들과 함께 이러한 지식을 나누시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지식은 자원이다. 이제는 이 21세기 글로벌 시대에서는 지식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큰 삶의 원천과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이 부동산 등기 실무에 대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앞에 강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OT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